구독, 좋아요. 송국건 정치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 주한중국 대사가 뭐 내용도 그렇고 한국 고위층 뭐 이런 표현을 했네요. 네, 그러니까는 중국 쪽에서 예. 최근 이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예.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시위들 이런 것들을 좀 막아달라고 했고, 저번에 그 중국 현지에서 21세기 한중교류협회 그 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김한교 전 장관이 갔고, 그때 전임 그 중국 대사, 중국 대사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싱하이밍. 네, 싱하이밍이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그 중국에 대한 반중 시위를 뭐 어떤 단축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사실 제가 그 행사를 주최한 21세기 한중교류협회인데 거기에 제가 임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임원인데 예. 그 행사가 양국 지도자 포럼이에요. 한중 지도자 포럼. 네. 지도자 포럼, 차기 뭐 리더 포럼, 뭐 여성 지도자 포럼 굉장히 많거든요. 경제인 포럼도 있고 그중에 지도자 포럼인데 그것은 순수한 민간 외교 단체입니다. 순수하게 민간 외교. 상대가 누구냐면은 인민외교학회예요. 네. 인민외교학회로서 완전히 민간 외교 단체인데 거기서 싱하이밍이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한 것이 굉장히 무례했죠. 네. 굉장히 무례해서 논란이 그때 일어났었는데. 뭐 단속하라 뭐 이런 식으로 단속하라 했죠. 이런 식으로 했죠. 예. 근데 그것을 마치 뭐 지침을 받아들인 듯이 이렇게 하니까는 이번에는 그 다이빙 현직 대사가 또 여기서 또 다시 무례한 이런 상황을 계속 되풀이하는 걸 보면은 계속 중국에 대해서 좀 굴욕적인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예. 자, 그 상황 속보가 나와서 먼저 좀 전해드렸고요. 자, 국내 정치 뉴스 핵심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자, 정청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정청래가 6.3 지방선거,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인데 직접 당 인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뭐 이것만 맡은 건 아니고 중앙당 자치분권 정책협의 의장, 세계 한인민주 회의 의장, 뭐 민생연석회의 의장, 여러 가지를 맡네요. 직책 욕심도 많은지. 특히 당 인재위원장을 맡았다. 일종의 어떤 성격으로 지금 해석을 하십니까? 일단은 그 정청래가 능력에 비해서 참 자리 욕심이 많다는 생각을 해요. 자리 욕심. 네, 자리 욕심이 많은 거. 네. 물론 인재 영입위원장 이런 것은 선거 앞두면은 당 대표가 이제 맞습니다. 예. 맞는데 지금 그 정청래가 이거 외에 뭐 다른 직책도 많이 맡았고, 그래서 일종의 정청래는 사실 임기가 2년짜리가 아니에요. 1년짜리입니다. 그 이재명이 잔임기를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잔임기를 하기 1년짜리니까는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뭔가 이 본인도 지금 대권 꿈이 있거든요. 지금 범여권 좌파 진영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은 예. 저 이재명 다음에 대권 꿈이 있는 사람들이 그 한 3사람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 조국이고, 예. 그다음에 김민석, 정청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런데 정청래가 이번에 자신감을 얻었어요. 뭐냐면 개딸들을 접수를 할 수 있다. 개딸도 원래 이재명 그 박찬대 라인이 개딸이 강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개딸들이 아주 그 정청래가 세게 나오니까는 무조건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 이야기하고 뭐 국민의힘 다 없애버린다고 하고 세게 이야기하니까는 이재명은 그렇게까지 지금 할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집권자가 됐으니까는. 그러니까 개딸들이 정청래한테로 옮겨간 거예요. 옮겨갖고 거기다가 이번에 65%가 받았잖아요. 예. 그 책임 권리당원 투표에서. 그리고 거기다가 뒤에 또 김어준이 있는 거죠. 예. 김어준이 있으니까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완전히 그 한번 그 주로 세력을 바꾸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 지방선거 공천할 때 친명 횡사 될 수 있습니다. 찐명 횡사. 찐명이 오히려 다 횡사할 수가 있어요. 횡사하고 그러면 그 횡재하는 것이 있겠죠. 그때 총선 때 비명 행사, 친명 횡재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횡재는 누가 할 것인가? 저는 김어준계. 김어준계가 아마 이번에 득세를 하지 않을까 지방선거에서. 찐중계가 생겨요? 찐중계가 생겨요. 찐준계가. 그래서 찐중계가 횡재하고 찐명계가 행사하는 그런 일도 지금 벌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이 정말 그 좀 예상 밖으로 집권하자마자 범좌파 진영 안에서 힘이 떨어지고 있어요. 힘이 계속 떨어지는 느낌이 보입니다. 지지율도 지금 떨어지지만은 또 그 코스피도 떨어지죠. 그런데 이재명이 좌파 진영 안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 조국이나 윤미향
이 사면하는 과정을 보면은 좌파 진영 안에서 이재명의 힘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자리를 지금 급속히 채워가는 게 김어준하고 정청래 라인이라고 보면은 정청래가 인재영입위원장까지 맡았다는 것은 자기 사람들, 김어준의 사람들을 다 그 이번 지방선거에 내보내겠다는 그런 원대한 꿈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지금 이제 당의 인재위원장 또는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직책이 아니고 향후에 일종의 정청래 사단, 특히나 그 뒤에 있는 김어준 사단을 당의 주체 세력으로 만드는데 그 지방선거를 활용한 인재 영입을 통해서 그것을 구축한다. 이게 이제 하나의 큰 프레임과 전략이고, 그렇다 보면 이재명 주류 세력과 충돌이 불가피하다. 그게 핵심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미 그 당직 개편 과정에서 네. 당대표가 됐으니까 당직 개편 과정에서 자기 사람들을 이제 일단 뭐 친명이라고 하더라도 네. 넘어올 수 있는 사람들, 넘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심었고 이미 이재명하고는 그 완전히 그 차별화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강선우인데 강선우 그때 사퇴시키는 과정에서 서로 충돌했잖아요. 그랬죠. 지금 사퇴를 시켰는데도 김어준은 이재명을 향해서 사실상 그 이재명 대통령을 사실상 향해서 이게 이재명을 이겨 먹으려고 하는 건데 그걸 또 모르고 사퇴를 시키느냐 이런 식으로 핀잔을 줬어요. 그 김어준은 핀잔을 줬고 정청래는 내가 울타리가 되어주겠다. 어쨌든 간에 이재명이 이렇게 그 강제로 퇴출을 시켰는데 그 사람을 당 대표가 여당 대표가 내가 울타리가 되어주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 중인데 바로 정청래가 김어준 TV에 나갔어요. 네. 김어준 TV에 나가서 당무 보고를 합니다. 그 당무 보고 앞으로 당을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당무 보고를 하고 그 이후에 4월인가 후에 또 나갑니다. 또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보고를 또 하나 해요. 이 강선우를 유임을 시켰습니다. 강선우가 장래에 외교위원장을 맡고 있었거든요. 강선우를 막 유임시키고 왔습니다. 일종의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어준에게 당무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재명 입장에서는 일단 본인이 내친 사람인데 어쨌든 간에 본인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는 강제 사퇴시켰잖아요. 네. 그 사퇴시킨 사람을 김어준 정청래 라인에서 완전히 끌어안아 버리니까 이것은 지금 그 정권 초반에 저도 정치부 기자 생활 오래 했지만 정권 초반에 이러는 걸 전 처음 봤거든요. 집권 여당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이게 이제 시발점이 아닌가. 시발점이다. 그래서 당 내에서 새로운 세력, 당 좌파 진영 밖에 이제 조국의 하나의 세력을 만들고 있죠. 그런데 그 민주당 안에서도 두 개의 세력으로 지금 양분되는. 이거는 그때는 그전에는 뭐 친명, 비명 해서 친명이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번에는 그러니까 미래 권력으로 떠오른 쪽이 있는 거예요. 미래 권력이고 살아있는 권력. 그러면 항상 미래 권력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쏠리거든요. 그런데 그 현상이 너무 일찍 나타나고 있다. 집권 벌써 2달 만에. 예, 벌써 그래서 저도 그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네. 정권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정권 자체가 불안하니까는 언제 붕괴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붕괴되면은 뭔가 또 대안 세력이 있어야 되니까 좀 뭐 5개 재판 전부 다 중단돼 있지만은 언제 또 재개돼 속행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불안한 정권이기 때문에 지금 좌파 안에서 초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정청래를 통해서 투영되는 하나의 세력과 이재명 지금 현 집권 세력과의 법률권 내부의 그 상황도 한번 살펴봤는데 이 차원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정청래가 최근에 이제 호남에 굉장히 여기다 힘을 많이 기울이고 관심도 많이 기울이고 정성도 많이 기울이는 걸로 보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에는 골목골목 선대위 광주 전남위원장을 맡았어요. 서울에 있는 마포 일대가 아니라 그냥 광주로 내려가서 광주 전남 지역에 기반을 다져왔죠. 그래서 뭐 그때부터 이제 당대표 준비를 하는구나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당대표 경선 과정과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에도 광주 전남부터 찾고 해서 계속 챙기고 있는데 관심은 이겁니다. 조국이 오늘 새벽에 이제 석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국도 이제 광주 전남 지역, 흔히 말하는 호남 지역에 그간의 공을 많이 들여왔는데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의 권력 투쟁과 함께 당장의 이제 지방선거 안에서 호남 패권을 둘러싸고 또 정청래와 조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오늘 그 자정에 이제 조국이 풀려났죠. 풀려났는데 그 이야기하는 거 보고 저는 정말 참
좀 한심하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네. 본인이 무슨 뭐 민주 투사로 들어가서 뭐 형 살다 놓은 것도 아니고 예. 그 입시 비리잖아요. 그 상대적 박탈감, 많은 국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했던 그 입시 비리, 그리고 뭐 권력형 범죄 유죄수 감찰 뭐 막 이런 건데, 마치 독립운동을 하다 놓은 것처럼 이 메시지라고 냈는데 그 국민에 대한 어떤 사과나 유감 표명은 단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본인이 이제 당 대표로 다시 한다고 하잖아요. 당 대표, 그러니까 당 대표 지금 감옥에서 가 놓은 사람을 그냥 당 대표 자리로 이제 갖다 주는 게, 이게 이름 자체도 조국 혁신당이지만은 이게 완전 사당이죠. 네. 조국당이라는 걸 그대로 12명의 그 국회의원들은 그냥 허수아비예요. 그냥 그 거수기입니다, 거수기. 이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 어쨌든 조국당이 그때 그 지난번 4.10 작년 4.10 총선에서 이 호남에서 다 이겼잖아요. 정당 투표에서 이겼어요. 한 47% 받아가지고 민주당보다 앞섰습니다. 전 지역에서 앞섰고, 또 그 다음에 더 담양 그 보궐선거에서, 담양군수 보궐선거에서도 조국당이 최초로 기초단체장을 탄생을 시켰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조국당도 지금 호남을 기반으로 이렇게 그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민주당도 호남을 이러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도 호남에서 85% 지지를 받았는데, 그때 득표를 했는데, 만약에 그때 조국당에서 후보를 냈으면은 선거 결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조국당에서는 본인들이 호남을 기반으로 한 그 어떤 기득권이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호남의 기득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조국당에서는. 네. 그런데 원래의 호남 기득권은 민주당이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양쪽이 지금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래서 이 일부 국민의힘 쪽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그러면 좌파가 분열되면은 우리가 이 지방선거에서 유리하겠다. 이렇게 또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제가 그거 보고 저도 참,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생각을 한 것이, 네. 좌파의 속성을 잘 몰라서 그래요. 네. 좌파는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조국당이 따로 출마를 하고 민주당이 출마를 하더라도 다 연합공천합니다. 연합공천에서 후보 단일화 시켜요. 그렇죠. 서울이나 뭐 수도권이나 충청 전부 다 후보 단일화 시키고, 다만 호남은 찢어져도 찢어져도 상관없으니까는 예. 호남에서 패권 다툼이 일어나는 거지. 예. 전국적으로는 오히려 그 연합공천에서 국민의힘이 더 불리하게 돼요. 그런데 그걸 지금 마치 저 여건이 분열을 하면 우리가 유리해, 이건 정말 어림없는 그 이야기고 잘못된 생각이고, 호남을 놓고는 호남에서 치열하게 패권 다툼이 벌어지고, 그 지방선거 패권 다툼 결과에 따라서 이 좌파의 그 지형이 그때 결정이 되겠죠. 자, 호남 패권을 둘러싸고는 갈등이 벌어지지만 실제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연합전선을 필 거다. 영남, 충청, 수도권 일대는 아마 배분을 하겠죠. 이제 배분을 가지고는 신경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긴장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 다만 패권 경쟁은 협력권 내부에 벌어진다. 뭐 그 장면까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주셨네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최민희 현재 이제 국회 과방위원장이죠.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을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방통위원장이 국회 과방위원장을 이제 고소하는 상황이 됐는데, 어떤 차원에서 일단 해석을 하십니까? 일단 뭐 그 고소를 한 거는 그 최민희 그 과방위원장이 MBC에 출연을 해서, MBC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그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을 뭐 누구의 하수인이다. 하수인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뇌 구조가 이상하다. 이게 정말 같은 그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끼리 뇌 구조가 이상하다. 누구 뇌 구조가 이상한지는 그것을 뭐 국민들께서 그때 저 두 사람이 부딪히는 모습을 많이 보셨잖아요. TV 생중계를 많이 보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뭐 그 인사할 때부터 두 사람 신경전을 벌이고, 그리고 이 여러 그 곳곳에서 막 충돌을 했는데, 그 뇌 구조가 이상하다 이런 말도 했고, 그래서 이 모욕적이다. 이 모욕적이라고 해서 그 이준숙 그 방통위원장이 최민희 그 가방위원장을 이제 고발하라는 그런 상태인데, 최민희 얘기는 뭔가 지금 어떤 그 오더가 하나 내려간 것 같아요. 오더요? 네, 오더가 내려간 게 뭐냐면은 이준숙을 무조건 사퇴시키라는 오더가 내려갔다고 봐요, 저는. 이준숙 사퇴를. 왜 그러냐면은 이진숙 그 위원장이 이재명 그 정권의 눈에 가시 같은 인물이거든요. 이재명 쪽에서 볼 때는. 그때 국무회의를 하면서 국무회의석상에서 그 세계 특검 법안을 그때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이 심의 의결을 했잖아요. 그때 이것은 정치보복으로 비춰줄 수 있다.
이렇게 쓴소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 방통법을 개정을 해서 자기를 쫓아내려고 하는 데 대해서 또 그 국무회의에서 막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 그렇게 쓴소리를 많이 하니까는 나중에는 국무회의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 국무회의 오지 말라고 그랬고 휴가 간다고 휴가 내니까 휴가도 그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그러놓고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 갔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눈에 가시 같은 이진숙을 뽑아내는데 그 어떤 그 오다 같은 게 지금 내려져 있지 않느냐. 그것을 본인의 사명으로 생각을 하고 계속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할 뿐만 아니라 최민희 그 위원장이 이 법안까지 지금 만들어서 이 방통위법 개정을 해서 자동적으로 그 위원장이 물러나도록 하는 그런 법안까지 그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물러서지 않고 좀 그 단강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방금 말씀해주면 이재명 정권, 뭐 법여권, 민주당 포함해서 여권 측에서 지금 이진숙 위원장 내쫓기 거기에 오더가 작동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실제로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진숙 위원장을 압박하고 있죠. 여러 형태로 압박하고 있는데 물론 법안을 통해서도 지금 이진숙 위원 방통위원장 임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로 사실상 방통위원장을 그만두게 하는 방법도 있긴 할 텐데 그 전에 이제 법카 문제 가지고 계속 시비를 좀 걸어왔잖아요. 과거에 보면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이 보수 성향의 인사들, KBS, MBC 이사들을 좀 공격을 할 때 법카 썼던 방식으로 공격해서 사퇴를 끌어내고 막 그랬는데 패턴이 좀 비슷한가요? 패턴이 좀 진화가 됐죠. 진화가 됐어요? 진화가 됐어요. 예. 그전에는 김밥 몇 줄 참 치사죠. 예. 그 속된 말로 치사인데 김밥 몇 줄 가지고 막 꼬투리를 다른 거 꼬투리를 잡을 게 없으니까 김밥으로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예. 이준석 위원장도 지금 빵 가지고 꼬투리를 잡았잖아요. 빵 그리고 여기다 이제 그 김밥이나 빵이나 이제 비슷한데 진화가 된 것이 뭐냐 하면은 법을 바꾸잖아요. 이거 다수당이니까 법을 바꿔가지고 그냥 바로 이제 쫓아내려고 하는 거. 다수당이 법 개정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거. 이게 하나 진화가 됐죠. 예, 예.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지금 이번 그 정권은 검찰은 적대사하지만 경찰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경찰의 권한을 많이 확대를 해줬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때. 그랬죠. 그래서 지금 경찰을 이용을 해요. 경찰을 이용을 해서 또 이것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래서 이진숙 그 위원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민희도 고소를 했지만은 지금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 민주당이죠. 거기하고 유재성 경찰청장 이 직무 대행을 같이 고소를 했어요. 따로 고소를 했어요. 예. 뭐냐면은 신정훈이 그때 그 행안위를 하면서 이준숙 그 위원장에 대해서 강제 수사, 구속 수사까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는 그때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 대행이 그렇게 이행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으면은 아마 국가 그 수사본부 본부장에게 유재성이 지시를 했을 거다. 그래서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그 두 사람을 그 신정훈하고 유재성 그 대행을 또 다시 고소를 했거든요. 직권남용으로. 직권을 고소를 했으니까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퇴진을 시킬 그 사퇴 스스로 사퇴하도록 만들려고 경찰력까지 동원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진화가 된 겁니다. 처음에 김밥 이런 거에서 지금은 빵 거기다가 그리고 다른 그 법인카드 같은 것은 저도 그 사정을 그때 들어봤는데 뭐냐면은 본인이 대전 MBC 사장이잖아요. 네. 저 지방 MBC 사장들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뭐냐면 경영 수지를 맞춰야 돼요. 예. 경영 수지 맞추려면 광고나 협찬을 따와야 돼요. 예. 따오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그때 지방에 그 MBC 대표로 있었는데 지방에는 없어요. 광고 딸 때가. 네. 그리고 워낙 서울에 다 집중이 돼가지고 수도권에 집중이 돼서 없어요. 지방에는. 그래서 전부 다 서울 와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경영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광고나 협찬 받으려면 그러면 서울에 와서 법인 카드를 써야 되는 거죠. 활동을 하려면. 주로 이제 그런 건데 그중에서 빵 몇 개 이거를 가지고 이 시비를 거는 건데 이 사람을 이제 내쫓는 것이 좀 진화를 하고 있다. 그런 차원이 이재명 정권이 좀 더 악독하다. 속된 말로 악독하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진숙 위원장이 모욕 혐의로 최민희 거방위원장 고소한 건을 기초로 해서 이 상황 좀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8.15 오늘 새벽에 석방을 아까 됐던 인물 조국 잠깐 이야기를 하다 마는데 조국 이야기가 나와서 오늘 아마 여러 가지 회자될 게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 윤미향 문제는 워낙 중대 사안이고 이게 이재명 정권에 상당히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 문제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박균택이 이야기를 했네요. 민주당 의원이죠. 광주 광산갑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박균택이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발언한 건데, 하나는 조국 전 대표는 세대 맞을 것을 30대 맞았다. 잘못한 것보다 훨씬 매를 많이 맞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저 화면에 떠 있죠. 세대 맞을 행동을 했다고 치면 30대 맞았다고 본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해서 그래서 많이 맞았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조국의 재판 과정에 있어서나 뭐 2심에서 사실은 유죄를 받고도 법정 구속도 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민정수석으로서 지금 국정농단에 관련된 건들도 지금도 남아있는 것도 있는데 제대로 세대에나 맞았는지도 의문이고, 또 하나 이런 얘기했어요. 진행자가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해서 호남 민심 어떠냐 이렇게 물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국 전 대표가 지금까지 누렸던 인기는 누리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또 약간은 폐마성 발언을 했어요. 두 가지 문제를 다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 견제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럴 텐데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일단 뭐 조국이 지금까지 누렸던 인기는 못 누리지 못할 것 같다. 이것은 이제 박균택의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 네, 박균택 또 광주 강산이 그 지역구고, 네. 호남이 지역구고, 또 본인이 이 이재명 변호사 중에서도 리더격이에요. 리더격이고, 저 이러다가 나중에 지금 이재명 변호사들이 계속 여기저기 그 꽂히고 있는데 변호사파, 변호사계 정치권에 변호사 개파가 하나 탄생하지 않을지 또 변호계네요. 네, 변호계가 뭐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 입장에서 일종의 기대시킨 이야기를 한 것이고, 지금 세대 맞을 행동을 했다. 그런데 이미 30대 맞았다. 자, 박균택은 본인이 고검장 출신입니다. 네. 고검장 출신인데 지금 앞장서서 이 검찰이 전부 다 사건들을 조작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 후배 검사들이 전부 다 사건 조작했다. 자기는 이제 검찰에 있다가 고검장까지 하고 나와놓고는 다른 후배 검사들을 전부 다 사건 조작하는 검사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예. 저는 그것이 참 과연 이 본인이 그런 본인의 검사 인생을 다 부정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하는데, 어쨌든 그 검찰이 그럼 조작을 했다고 하면 법원이 그것을 가려줬어야죠. 근데 법원이 대법원에서 다 확정 판결, 정경심도 그렇고 조국도 그렇고 확정 판결 받아가지고 형을 잔 거잖아요. 그랬죠. 그러면은 법원까지 전부 다 그 사건 조작에 그 동조를 한, 그렇게 되는 셈이 되는 거니까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얼마나 많이 봐줬습니까? 조국 재판 5년 다 끌었죠. 예.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같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 같이 구속 안 시켰어요. 정경심 살고 나와서 조국 들어갔습니다. 조국 들어가는 것도 5년이나 있다가 들어갔고, 지금 형기 33% 마치고 마치 독립투사처럼 지금 다시 나왔어요. 그런데 무슨 저것이 뭐 가혹한 뭐 형벌을 받았다고 하는 건지, 저거는 완전히 정치 사면인 게 저는 딱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왜 조국을 지금 했을까? 이재명에게 지금 조국이 넣으면은 굉장히 이재명은 불리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방선거 앞두고 있고, 물론 나중에 연합공천을 하면 지분 떼줘야죠. 호남에서 싸워야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한데도, 그리고 또 국민 여론이 안 좋은데도 석방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는 좌파 진영의 대주주들이 석방을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대주주들이? 예, 대주주. 원래 지금 이재명은 주주가 아닙니다. 그렇죠. 바지 사장으로 들어갔어요. 예. 그럼 최근에 보면은 조국을 석방을 하라고 이 백낙청 교수나 이렇게 그 소위 말하는 원탁회의 참석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석방을 요구를 했고, 좌파 그 법학자들이나 아니면 시민사회단체에서 전부 다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주주들이 조국을 빼라고 요구를 하니까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석방이 됐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 하나는 바로 그거죠. 저는 밀약이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것이, 조국 당에서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는데 큰 기여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것이 나중에 보온을 위해서 이렇게 그 석방을 해줄 수도 있는데, 보온을 하라고 그전에 밀약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출마를 시키지 않는 대신 당신이 집권을 하면은 초단계 우리를 빼주는 걸로. 그래서 최강욱도 이번에 같이 사면됐잖아요. 그랬죠. 최강욱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본인의 유튜브에서 조국이 그 대법원 확정 판결 받아서 구속되기 직전에 이재명이 조국에게 우리가
집권을 하게 되면은 초단기간에 사면시켜 주겠다는 말을 했다. 이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지 이제 거기서 가로치고 빠졌을 수가 있는 것이 그 대신 조국 당에서는 후보를 내지 마라. 이 가로친 것이 뒤에 부분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은 네. 그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그 일종의 후보 매수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윤미향 씨도 뭐 마치 이제 저희 사면이 사실상 확정되고 나서 SNS를 통해서 막 글을 올리잖아요. 네네. 나를 욕하는 것들이 불쌍하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조국이 이제 SNS 매일 할 거고 조민 씨까지 다시 SNS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 윤미향 조국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그때 짤증나고 불쾌하고 화를 냈습니까? 근데 그것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되면은 이게 결국 좌파 정권에는 나중에는 부메랑으로 돌아갈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윤미향 얘기를 했으니까 윤미향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이 대통령이 페북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그거 한번 볼까요? 페북 이미지 혹시 있습니까? 페북 이미지 없나요? 예, 이 대통령이 페북에 지금 저기 떴네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관련된 걸 거론하면서 위안부 피해자 명예 존엄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뭐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직접 글을 이제 뭐 올렸다고 보고 치고 이게 이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관련해서 최근에 다시 이야기가 화제가 된 건 윤미향 사면 문제가 사실은 나오면서 다시 위안부 할머니가 화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어느 정도 상당한 비난이 지금 윤미향 사면문에서 비난이 있고 더군다나 광복절에 사면을 하냐? 뭐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 것을 일종의 고려한 정치적 제스처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중 플레이죠. 예. 이중 플레이죠. 이게 지금 광복절 날 윤미향 씨를 사면을 한 데 대해서 내가 이제 그 이준석 개혁신당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그 천하람 의원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거는 어린이날 조두순 사면하는 거하고 같아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적절한 표현이라고 보는데 그 어떻게 광복절날 윤미향을 사면을 하는가? 그 윤미향 사면에 대해서는 뭐 배경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비난이 일어나니까는 저런 글을 올렸는데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해결을 뭐 완전히 해야 된다고 올렸는데 이게 이중 플레이죠. 사면을 하고 그 위안부 할머니가 폭로를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무슨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런데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다시 이 첨부를 받게 하는 그런 사면을 해줘놓고는 지금 저기다가 저런 SNS 글을 올리는 거는 전형적인 이중 플레이 국정 운영을 이중 플레이 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정치 보복하지 않는다고 말만 하고 특검을 막 띄우는 것이나 아니면은 주가 부양을 해서 주택 대신 주식으로 재산을 늘리겠다고 해놓고는 세금 막 올리는 거나 이게 이중 플레이거든요. 이중 플레이 국정 운영을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 윤미향 사면만 나왔으니까 이 질문 좀 드려야 되겠네요. 이 사면권 남용 문제가 특히 조국하고 윤미향 문제가 사면이 되면서 사면권 남용 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있는데 윤미향 사면을 왜 했을까? 그리고 이게 급하게 했을까? 조국과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만 윤미향은 왜 이렇게 사면을 했을까?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재명의 뒷배경에는 또 오랜 기간 동안 성남시장 시절부터 여러 가지 정치적 거래를 해온 세력들이 윤미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 사실상 윤미향 사면에는 정치적 거래가 이루어진 정치적 거래의 산물이다. 뭐 이런 사실 일부 주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윤미향을 왜 지금 8.15 때 하느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 일종의 경기 동부연합의 개입이다. 경기 동부연합이 지금 민노총을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민노총을 장악을 하고 있고 민노총이 이번에 이 정권 교체 자기들 입장에서 정권 교체하는데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그리고 민노총 입김이 여전히 세고 그런데 윤미향의 그 남편이 김삼석이라고 과거에 남매 간첩단 사건 그 인물이죠. 그런데 김삼석이 경기 동부연합의 이 상당히 그 어떤 그 간부까지 지냈어요. 근데 경기 동부연합 이석기의 후배라고 알려져 있죠. 이석기의 그 대학 후배죠. 용인 그 본교 외대 본교. 그래서 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 동부연합의 힘이 작용을 해서 결국은 그 이재명 쪽에도 정진상 씨가 경기 동부연합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김현지 씨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 동부연합은 곧 민노총과 연결이 되고 민노총을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민노총 위원장이
경기 동부연합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양경수 위원장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민노총의 압력에 의해서 결국은 윤미향을 이렇게 그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을 것이다. 그것이 유력하죠. 그 해석 아니면 다른 해석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국민적인 그리고 또 8.15에 예. 8.15에 그렇게 사면 복권을 해준 것이 그런 그 배경이 없으면 거대한 정치적인 힘이 없으면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결국 경기 동부연합으로 귀결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 송국권 정치평론가님 모시고 조국에 관련된 이야기를, 윤미향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했는데, 뭐 정청래 마이웨이부터 시작해서 그 정치권 소식, 이진숙 위원장의 최면의 고소권 이런 것들까지 함께 좀 다뤄봤습니다. 송국권 정치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세요. 하루 두 알로 피부 보습, 탄력 개선, 체내 흡수에 용이한 저분자 PC 콜라겐, 부원료 또한 탄탄하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3,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0,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순간 풍성하게 광동 효모 비오틴, 하루 한 번으로 가득 채우는 에너지 600mg 맥주 효모 함유, 목 넘김 좋은 알약 타입.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5,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5,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